요즘 시장 이상하죠.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계좌 수익률은 오르고 있는데 왠지 지금이 꼭대기 같아요. 이 정도면 팔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이건 모든 투자자가 겪는 심리 싸움입니다. 시장에 있을 때는 떨어질까 두렵고 시장 밖에 있으면 올라갈까 초조하죠. 특히 S&P 500과 나스닥이 또 최고가를 돌파한 지금 이 질문은 더 절실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할까? 아니면 현금으로 도망쳐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단순히 감이 아니라 지난 30년의 실제 데이터와 투자자의 심리 패턴을 근거로 살펴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최고점에서도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건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어떤 태도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지금은 너무 비싼가? 최고점의 착각. 사람들이 시장을 두려워할 때는 대부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 올랐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죠. 이건 꼭대기일 거야. 하지만 역사를 보면 최고점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착각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도 사람들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비싸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땠을까요? 그 고점이라던 시기가 결국은 저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S&P 500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IT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금리 인상. 하지만 그때마다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 주기는 평균 4년 상승률은 200에서 300%, 즉 시장은 폭락과 최고가를 반복하며 계단처럼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의 최고가는 진짜 꼭대기일까요? 데이터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장기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점에 투자한 사람들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4%, 3년은 32%, 5년은 68%였습니다. 반면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의 평균 수익률은 그보다 20에서 30%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상승 중일 때 가장 강하다.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건 과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성장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주가가 오르면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어느 시점에서도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주가는 늘 최고가 근처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늘 비싸 보이지만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의 평균 최고가 경신 횟수를 보면 놀랍습니다. S&P 500은 매년 평균 20번 이상 사상 최고가를 찍습니다. 즉, 1년에 한두 번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시장의 일상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고가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폭락장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그래프 모양만 봐도 불안을 느끼죠. 둘째, 인간의 본능은 손실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자 심리학에서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10%의 이익보다 10%의 손실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심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포에 빠질 때 누군가는 냉정하게 매수합니다. 그게 바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S&P 500은 지난 30년 동안 어떤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상향.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만약 2005년에 S&P 500을 샀다면 지금 수익률은 약 300%입니다. 그 당시에도 모두가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점은 역대급 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 떨어질까봐 못 사는 사람. 2. 오를까봐 못 파는 사람. 3. 그냥 꾸준히 사는 사람. 세 번째 부류만이 복리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비싸 보이지만 5년 뒤의 그래프에서는 싸게 보일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남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시장은 언젠가 다시 최고가를 경신할 겁니다. 그때 당신이 시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가 10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챕터 2. 현금의 함정. 현금은 언제나 편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역시 안 사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정감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약 36% 감소했습니다.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동안 현금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렸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손실은 없지만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05년에 1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면 2025년인 지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당시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S&P 500에 투자했다면 그 1억 원은 약 5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주는 착각입니다. 현금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임금, 기술, 생산성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이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실, 즉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야말로 안전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짜 안전했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 어느 시기에도 현금은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이후에는 달러 가치 하락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현금 보유자가 가장 먼저 후회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미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4.5%, 하지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1%를 넘었습니다. 단순히 투자한 사람과 그냥 은행에 넣어둔 사람의 차이는 복리로 매년 벌어졌던 것이죠. 이걸 워렌 버핏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세금이다. 잠자고 있는 돈에서 세금을 빼앗아 간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금을 꾸준히 내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조용한 손실을 감수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두려움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현금은 불확실성을 없애주죠. 내 돈이 줄지 않는다는 착각을 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늘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심리적 안정의 대가로 복리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1억 원을 S&P 500에 투자한 사람과 1억 원을 예금으로 묶어둔 사람의 15년 후 차이는 극명합니다. 예금, 이자는 연평균 1.5% 정도. 15년 후 1억 2,500만 원. S&P 500은 연평균 10% 복리. 15년 후 4억 1천만 원.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인생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복리의 세계에서는 시작 시점보다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시간을 멈추지만 투자는 시간을 일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금이 완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은 위기 때의 완충제이자 기회의 탄약입니다. 문제는 그 비중이 지나칠 때입니다. 현금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당신의 자산은 매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심리의 안정은 현금에서, 수익의 안정은 복리에서 찾습니다. 즉, 현금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투자 구조 안에서의 안전판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만 현금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꾸준히 S&P 500 ETF나 QQQ 같은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장점을 줍니다. 1. 시장이 흔들려도 심리적 버퍼를 유지할 수 있고 2. 급락 시 현금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하며 3. 물가 상승률 이상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집니다. 투자는 위험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초보 투자자의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장은 불안정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자산은 성장합니다. 반대로 현금은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 속에서 자산은 죽어갑니다. 결국 투자란 불안함을 견디는 대가로 안정된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챕터 3. 지금 해야 할 일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하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바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그럴 겁니다. 지수는 신고가인데 뉴스는 불안하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이라는 말이 들리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돈은 늘 확신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의심이 많은 곳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일수록 중요한 건 속도를 늦추되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 타이밍보다 구조분할 매수의 힘. 지금처럼 시장이 고점 부근에 있을 때 언제 사야 하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사느냐를 바꿔야 합니다. 정답은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3개월, 6개월에 걸쳐 나눠 사세요. S&P 500 ETF나 QQQ처럼 시장 전체를 담는 상품이라면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두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리 방어 장치입니다. 시장 하락 때 공포 매도를 막아주고 상승 때는 꾸준히 평균 단가를 낮춰줍니다. 데이터로도 검증됐습니다. JP모건의 장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S&P 500의 투자 수익률을 타이밍 투자자와 매달 일정 금액 투자자로 비교했을 때 장기 자동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1.8배 더 높았습니다. 시장을 맞춘 사람보다 시장에 머무른 사람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2. 자동화 시스템 투자도 습관이다. 지금 시장이 고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동화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변덕스럽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동 투자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뉴스가 아무리 요동쳐도 계좌는 매달 성장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매달 50만 원씩 S&P 500 ETF에 10년간 자동 투자했다면 지금 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입니다. 총 투자금은 6천만 원이지만 시장에 꾸준히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복리가 나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노력하지 않는 수익 구조, 즉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투자 방식입니다. 3. 리스크 관리. 현금은 심리적 방어선. 많은 분들이 모든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아니요. 투자란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불안할 때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현금은 불안할 때 도망칠 피난처가 아니라 폭락 시 매수할 기회 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를 비상금 저점 매수용 자금으로 남겨두세요. 이건 안전이 아니라 전략적인 여유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바로 쓸 수 있는 탄약이죠. 결국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4. 장기 전략 복리는 방향의 예술.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리고 남의 수익 인증에 마음이 요동치죠. 하지만 복리는 그런 감정의 틈을 타잘합니다. 복리는 빠르지 않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멈추지 않습니다. 2005년에 S&P 500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약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기도 팬데믹도 전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결국 노이즈였죠. 지금처럼 최고가를 경신하는 순간 누군가는 팔고 떠나고 누군가는 또 오른다며 추격 매수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둘 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복리의 궤도 위에 있습니다. 그게 파이어 경제적 독립의 본질입니다. 속도는 늦어도 방향만은 절대 바꾸지 않는 것. 지금 시장이 두렵다면 당신이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견딘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남보다 오래 가는 것. 그게 장기 복리 투자자의 전략이고 파이어의 핵심입니다. 결국 남는 건 시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 시장은 매번 위기처럼 보입니다. 2000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는 결국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고점이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어떤 의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단 몇 퍼센트의 사람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리의 혜택을 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불안한 사람은 멈추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시장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통장 안에서 녹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일하며 불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시장을 믿었느냐, 두려워했느냐? 입니다. S&P 500은 늘 우상향해 왔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있었고 언제나 새로운 고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미주파이어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복리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의 소음보다 나만의 확신을 믿는 순간 당신의 파이어 여정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